이제 세상이 달라졌구나. 응? 잡아라. 빨리 하고 빨리 가자. 오늘은 잡아라. 하인이가 해야 될 게 오늘은 이제 화학평형이란 말이야. 이거는 뭐냐면 몇 페이지냐면 앞에 거 풀어보다가 모르는 거 있었어? 모르는 문제 있었어? 실력 중에 몇 번? 4번. 4번? 115페이지? 네. 4번은 쉽잖아. 오히려 3번 같은 게 어렵잖아. 3번이나 2번이. 안 그래? 1번도 쉬워? 1번도 풀렸어? 아니 1번도 모르겠네요. 1번? 보자. 이거 보면 되잖아. 자, 편은 XZ로 구성된 분자 가다에 대한 자료이다. XZ는 CN의 F를 갖다 순서 없이 나타냈다. 가다는 구성 원자 수는 5 이하며 가다의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그러면 야 선생님 말했지. 공유전자쌍하고 비공유전자쌍 수를 알아놓으면 편하다 했지 선생님. 근데 어차피 근데 XY가 1대1이지. 네. 1대1이지. 근데 이제 공유전자쌍 수는 탄소는 몇 개나 있어 무조건. 네? 탄소는 무조건 4개, 4개. 공유전자쌍 4개요. 4개잖아. 네. 그리고 1.2가 나오려면 그러니까 뭐냐면 비공유전자쌍 수가 더 많아야 되지. 그러면 그리고 여기는 Y는 3대 1이지. 그러면 CNF란 말이야. 그러면 써봐. 탄소는 탄소는 이제 그 공유전자쌍이 몇 쌍이어야 되냐? 네, 쌍. 몇 쌍? 얘는 한 쌍. 얘는 얘도 한 쌍. 하나요? 하나지. 비교가 3개니까. 네. 비공유는 얘는 몇 쌍이어야 돼? 빵이고. 네. 얘는 이게 얘는 뭐냐? 잘못했구나. 공유가 3쌍이어야 되구나. 비공유 한 쌍이니까. 질소는. 그리고 얘는 3쌍이잖아. 네. 그러니까 합이 4가 돼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한 쌍이니까 그러면 그러다 보면 자 이제 보자. 탄소는 이제 만약에 1번 XY가 몇 대 몇이라 있어? 1번은 XY가 1대1이라 있지. 그리고 공유분의 비공유가 얼마나 있어? 1.2라고 있지. 1.2라고 그랬지. 1.2면 얼마냐? 5분의 6이냐? 아니 5분의 6이지. 5분의 6이네. 5분의 6이면 그러네. 그러면 이거네. C하고 F니까 이렇게 되네. 그러면 봐봐. 이거면 몇 쌍이야? 공유가 5쌍이고 비공유 몇 쌍이고? 딱 되잖아. 이해됐지? 네. 그러면 얘는 C2, F2네. 그리고 나서 또 XY가 정해졌지. 그리고 또 뭐가 있어? XY로 돼 있는데 2번은 X가 이제 C고 1대 X로 돼 있지. 그러면 이게 이제 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CF 포밖에 없는데 얼마였어? 얘는 3이지. 그러니까 얘는 CF 포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 아니나 이렇게 되고
얘는 몇 쌍이야? 12쌍이지. 비공유가. 네. 그러니까 공유 대 비공유가 4분의 10이잖아. 그러니까 3이 나온다. 그러니까 CF4지. 그러니까 X가 따라서 뭐가 된다?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 개념이 머리에 있으면 되는 거야. 이 개념이. 그러면 쉬워지지.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세 번째 Y 누구냐? YZ가 3대 1이래. 응? 3대 1이야. 그러면 얘는 NF3겠네.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비공유가 10쌍이고 공유가 3쌍이지. 그러면 공유분의 비공유가 3분의 10이네? 응? 이해됐어? 그럼 Y가 정해져 버리잖아. 난 선생님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머리가 있으면 편해지는 거야, 이게. 엄청. 갖고 딱 보면 얘가 5분의 6이 나오고 얘가 그거 나오잖아. 3이 되잖아. 3이 되면 얘는 이제 X가 정해졌으니까 X하고 Y가 정해졌으니까 CF 포기했지. 그러면 4쌍하고 공유가 4쌍이고 비공유가 12쌍이니까 4분의 12 해가지고 3이 나오잖아. 그럼 딱 정해져 버린 거잖아. 이해됐지? 네. 다음에서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거는 어떤 거야? 이것밖에 없어. 여기에 이것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어. 가운데. 이해됐어? 네. 그리고 또 뭐 몇 번? 3번 봐봐. 3번. 3번 보면 X 2주기 원소 W하고 Z로 구성된 건데 가다는 뭐 루이스 구조는 단일 결합과 다중 결합을 구별 없이 나타낸대. 가다는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한대. 근데 자 그러면 야 2주기 원소 중에 뭐가 있어?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 있지. 찾아보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자 알파가 있어.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W, X, Y, Z니까 4개잖아. 이 4개야. 이 4개야. 근데 선생님 말했지. 이거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나를 봐. 나를 보면 이 새끼는 딱 이게 보이지. 야 뭐야? Z, Y, Z야. 그러면 CO2겠네. 그러면 딱 맞잖아. 그러면 탄소 여기 중앙에 있고 산소 이렇게 있으면 얘들이 선형이지. 갖고 180도잖아. 그러면 가도 알파니까 똑같이 알파니까 뭐 해야 돼? X, Y가 있지. 그러면 나머지 Z 이렇게 Y가 C고 Z가 O잖아. 그러면 나머지 뺀 탄소하고 누가 들어가야 돼? 질소하고 플로린이 들어가야 돼. 응? 이해됐지? 네. 그러면 가는 뭐가 되냐? 가는 누구야? W X Y지.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뭐 있나? 이 X이구나. 딱 맞네. 그러면 얘는 FCN이지. FCN이 되잖아. 그러면 원래 HCN이잖아. 근데 H 대신에 선생님 뭐 들어가도 된다 했어? F나 CL 들어가도 된다 했지. 그러면
F, C, N이잖아. 그러면 얘도 선형 180도잖아. 그러면 알파가 딱 맞지? 딱 맞지? 네. 그리고 W, Y, Z잖아. W, Y, Z는 다는 W, Y, Z란 말이야. 그러면 W, Y, Z니까 얘는 뭐야? W가 누구였냐? F였지. 그리고 Y가 누구였어? N이었어. 그 다음 Z가 누구였냐? O였지. 그러면 F, N, O니까 누가 중심 원자가 돼야 돼? 선생님 말했지? 아니 아, 공유 결합선이 제일 많은 놈이 돼야 된단 말이야. N. 그렇지. N이 돼야 되지. N이 돼야 되는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NO인데 알파가 기억이 어떻게 돼? 알파보다는 작겠지. 그러니까 얘하고는 이게 질소는 이렇게 있고 결합선이 3개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얘는 뭐가 되냐? 자, 뭐가 되냐면 53초. 얘는 직선형은 안 될 거야. 왜 그러냐면 얘가 비틀리니까. 그러면 보자. 그러면 실려가 보니까 몇 페이지야? 5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구분형이 돼야 돼. 구분형이. 그러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돼. 중심 원자에 뭐가 있어? 비공유 전자쌍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구분형이 돼야 돼. 그러니까 180도보다는 어떻다? 작겠지. 이해됐어? 야, 얘들은 봐라. 왜 직선형이 될 수 있어? 중심 원자가 둘 다 뭐야? 비공유 전자쌍만 있어. 비공유 전자쌍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선형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여기서는 질소가 중심 원자인데 질소에가 뭐가 있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밀어내는 힘이 생겨가지고 직선형은 못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네. 그러면 얘는 뭐야? 가는 극성이지. 가는 극성이지. 이렇게 되잖아. 가는 극성이란 말이야. 응? 근데 이 힘이 틀려. 차이가 틀리니까. 이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극성. 얘는 무극성이지. 똑같으니까. 얘는 또 극성이지. 이해됐어? 네. 이렇게 중심 원자가 탄소야. 그러면 중심 원자에 공유전자쌍만 있으니까 직선형이 될 수 있어. 근데 중심 원자에 비공유전자쌍이 있으면 절대 직선형이 못 돼. 반발력 때문에. 이해됐어? 그러니까 180도보다는 작게 되겠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 다음 4번 봐봐. 4번은 물질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AB의 아이오딘과 황산무리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 그러면 기억니은에 물과 핵세인을 모두 넣고 잘 흔든 다음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놓아두면 변화를 관찰한다. 기억은 A를 녹인다. 그리고 니은에는 뭐 B를 넣고 흔들어줬어. 그랬더니 가정 후에 기억 니은은 모두 아랫부분의 물층, 윗부분은 핵세인층으로. 근데 기억은 뭐야? 핵세인층의 보라색이지. 그러면 A가 누구니? 아이오딘인 거야. 그리고 니은층의 물층에는 푸른색으로 변했대.
그럼 B가 황산물인 거야. 어? 자, 액체의 밀도는 헥세인이 야, 물이 밑에 있으니까 물이 헥세인보다 밀도가 더 큰 거야.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에? 그리고 A가 아이오딘이지. 당연히. 그리고 이온결합 물질은 야, 황산구리가 이온결합 물질인데 황산구리가 어디에 잘 녹아? 물에 잘 녹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온결합 물질은 극성 물질에 잘 녹는다. 극성 물질에 잘 녹는 거는 극성 물질하고 이온결합 물질이야. 이해됐어? 됐지? 이건 쉬운 거야. 됐지? 그 다음 보자. 또 이제 어디를 펴냐? 126페이지를 펴. 이제 화학 평형을 보는 거야. 어이구. 화학 평형을 갖다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뭘 보자? 가역 반응하고 비가역 반응을 보자. 가역 반응은 뭐야? 가역 반응이 있어. 첫 번째. 화학 평형을 보기 전에 가역과 비가역을 알아야 돼. 가역 반응이 있어. 첫 번째, 가역 반응 같은 경우는 정반응하고 우리가 반응에는 역반응이 있어. 정반응은 뭐야? 화학 반응식에서 오른쪽으로 되는 거.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거. 반응물이 생성되는 반응으로 화학 반응식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근데 역반응은 뭐야? 반대로 생성물이 뭐가 되는 거야? 반응물이 되는 거야. 갖고 원래는 원래 우리가 화학 반응식 쓸 때 반응물은 왼쪽에, 생성물은 오른쪽에 쓴단 말이야. 갖고 정반응은 반응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생성물이 되는 게 뭐다? 정반응이고,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는 게 무슨 반응이다? 역반응이지. 이게 둘 다 일어나면 가역 반응입니다. 그리고 정반응만 일어나면 비가역 반응입니다.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옆에 나왔잖아.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음이 화학 반응식의 정반응은 오른쪽으로 화살표, 역반응은 왼쪽으로 화살표, 가역 반응은 왔다 갔다. 예를 들어서 A, B가 왔다 갔다 하면 A가 오른쪽 B로 되는 반응은 정반응이고 B가 A가 되는 반응은 역반응이다. 그리고 가역 반응은 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반응이지. 가역 반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응 조건에 따라 정반응, 역반응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야. 반응 조건에 따라 정반응하고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가역 반응이 많을까? 비가역 반응이 많을까? 현실에서는 비가역 반응이 많지.
근데 A는 봐봐. 반응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거잖아. 정반응 뭐예요? 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건이 맞아야 될 경우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로 비가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그러면 보자. 그러면 가역 반응에 뭐가 있어?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염화 코발트의 변화야. 염화 코발트 종이는 생성물이 화학 반응의 생성물이 물이 됐을 때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무슨 색으로 변해? 붉은색으로 변해. 그래갖고 물의 생성물이 물인 걸 확인해 주는 실험이야. 염화 코발트의 색 변화 보자. 염화 코발트 2인데 2라고 쓰는 건 뭐냐면 얘가 이가 양이온이 될 때 코발트도 이가 양이온이 된단 말이야. 이온이 되면 그러면 2라고 써줘. 구리도 1가도 있고 2가도 있어. 염화 코발트도 1가도 있고 2가도 있는데 이가 양이온이 되면 2라고 써버립니다. 어? 이해됐지? 뭔 말인지. 그러면 염화 코발트 종류가 있어.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고체 상태인데 파란색이에요. 고체 상태인데 이게 물에 녹아. 물하고 합쳐져. 그러면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돼.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돼.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원래는 이게 무슨 색이야? 파란색이야. 어? 근데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되면 걔가 무슨 색으로 변해버려? 붉은색으로 변해. 그러다가 다시 오랜 시간이 좀 지나면 물이 증발해. 하고 물하고 이제 염화 코발트하고 나뉘지. 그럼 다시 파란색이 돼. 즉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난 거야. 정반응은 뭐냐? 파란색 염화 코발트에 물을 떨어뜨리면 염화 코발트가 물과 결합하면서 붉은색의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된다. 이게 정반응이야. 그리고 역반응은 붉은색 염화 코발트에 육수화물을 가열하면 물 분자가 빠져나와서 파란색의 염화 코발트 종이가 돼. 염화 코발트가 돼. 응?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염화 코발트 2는 코발트 이온이 전하가 플러스 2임을 나타내므로 염화 코발트의 화학식은 COCl2다. COCl2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파란색이고 물을 흡수하면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되면서 붉은색이 된다. 이해됐지? 그리고 자 황상구리 이렇게 우리가 가역 반응 할 때도 뭘 갖다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화학 반응을 실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색이 변하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났네? 바로 한단 말이야. 그런 놈을 주로 실험하는 거야. 이번에도 봐라. 자, 황상구리 오수화물의 변화. 황상구리 자, 황상구리 오수화물 릴 때는 무슨 색이야? 파란색이다. 야, 구리는 원래 금속일 때는 붉은색이야. 그리고 산화되면 검은색이야. 근데 이온화되면 푸른색을 띠어. 근데 얘가 가열하면 어떻게 돼? 가열하면 어떻게 돼? 황상구리하고 뭘로 나뉘어? 얘는 그렇지. 황상구리하고 뭘로 나뉘어? 뭘로 나뉘어? 얘가 그러면서 무슨 색으로 변해버려? 흰색으로 변해버려. 근데 이 황상구리에다 다시 물을 첨가하면 다시 푸른색으로 변해버려. 그러니까 정반응이 뭐냐? 여기서는 황상구리 파란색의 오수화물을 가열하면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흰색의 황상구리가 되는 게 정반응이고, 역반응은 흰색의 황상구리에 물을 떨어뜨려 황상구리
가 물과 결합하여 파란색 황산물이 오수화물이 돼. 이게 역반응이야. 그러면서 색변화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뭐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나왔냐? 석회동굴하고 종유석 석순의 형성을 봐봐. 석회동굴하고 종유석 석순의 형성을 봐봐. 자, 뭐냐면 석회석 지대에 지하수에 뭐가 녹아들어가? 이산화탄소가 녹아들어가. 그러면 탄산이 돼. 그러면서 자, 뭘 녹여버려? 이 석회암을 녹여 갖고 탄산수소 칼슘이 된다. 탄산수소 칼슘이 된다. 탄산수소 칼슘이 된다. 이게 돼. 그러면서 뭐가 형성되는 거야? 이렇게 석회암지대 석회동굴이 형성되는 거야. 이거는 정반응이 석회동굴의 형성이야. 근데 역반응이 일어나면서 이게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서 이제 여기에 종이석이 생기는 거야. 밑에서는 석순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것들이 만나면 뭐가 되는 거야? 석주가 되는 거야. 응? 기둥이 되는 거야. 종유석, 석순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 일어나는 거야. 몇만 년에 걸쳐. 정반응은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물과 반응하여 탄산수소 칼슘이 형성되면서 용이 되면서 석회동굴이 만들어지고, 역반응은 뭐야? 탄산수소 칼슘 수용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증발하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 탄산칼슘이 석출되면서 위에서 내려오면 종유석, 밑에서 올라오면 석순이 만들어진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또 가역 반응의 다른 애 또 뭐 있냐? 물의 증발과 응축이 있고 암모니아 생성도 있다. 응? 이게 가역 반응이야. 비가역 반응은 뭐야? 돌아볼 수 있어 없어? 없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 비가역 반응은 당연한 거야. 비가역 반응은 뭐냐면 첫 번째가 뭐가 있어? 연소가 있어요. 연소. 연소가 있어. 연소는 야, 나무를 태웠어.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빛과 에너지를 타면서 재하고 이산화탄소, 물이 생겨. 근데 다시 이걸 모아가지고 나무로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100% 얘는 역반응이 아니야. 이해됐지? 그래갖고 연소 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메테인을 태웠어. 그럼 다시 얘가 뭐가 돼?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됐어. 다시 더 들어갈 수가 100% 없어. 얘는 역반응이 아예 안 일어나. 이해됐어? 그리고 또 앙금 생성도 있어. 앙금 생성. 앙금은 뭐야?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는 물질이야. 뭐가 있어? 뭐냐면 탄산나트륨하고 염화칼슘. 그러면 다시 결합하면 의미가 없지. 얘들이 서로 반대된 부분들이 결합해. 그러면 탄산칼슘이라는 앙금이 생기고 염화나트륨이 생겨. 그러면 얘도 거의 역반응 안 일어나. 이해되니? 역반응 조금 일어나기는 일어나지. 아주 조금. 근데
자, 세 번째. 금속과 산의 반응. 금속하고 산의 반응은 많아요. 그렇지. 얘하고 얘는 역반응이 아예 아니에요. 아예 아니에요. 봐봐. 금속하고 산하고 반응하는데. 에? 야, 그러면 금속 마그네슘하고 염산하고 반응. 그 염화 마그네슘이 되고 수소기체가 됐어. 그러면 다시 수소기체하고 염화 칼슘 염화 마그네슘 모아가지고 금속으로 만들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얘들은 아예 역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또 네 번째 중화 반응이 있어요.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만나고 중성인 물이 생기는 반응이지. 그러면 얘는 뭐야? 염산하고 그러면서 중성인 물이 되고 물이 되고 뭐가 생기는 거야? 이게 생기는 거야. 근데 얘들은 조금은 일어나. 역반응이 일어나긴 일어나. 근데 역반응이 거의 안 일어난다. 얘는 아예 안 일어나고 다시 물질이 바뀔 수가 없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이해됐어? 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동적 평형을 보자 이제. 동적 평형은 뭐냐? 쉽게 말하면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져. 가역반응에서만 동적 평형이 일어나. 왔다 갔다 해야지. 비가역반응에서는 안 일어나. 아예 동적 평형. 가역반응에서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져서 겉보기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반응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거기 나온 뭐가 있냐면 상평형하고 용해평형은 물리 반응에서의 동적 평형입니다. 그리고 여기 화학평형은 화학 반응에서의 동적 평형입니다. 그렇게 나누는 거야. 응? 크게. 자라, 봐라. 아니나 보면 동적 평형이니까. 동적 평형은 뭐라고? 속도 같은 거. 그렇지.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어떨까? 같아져. 그러면서 겉으로 보기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해됐어? 근데 이 중에 이제 상평형하고 용해평형은 물리 반응에서의 동적 평형이야. 어? 상평형이란 건 뭐야? 우리가 물질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두 가지 이상의 상태가 존재하는 거야. 같이 존재하는 거야. 즉 뭐냐면 얘는 상평형은 액체의 증발 속도하고 기체의 응축 속도 같아져. 그러면서 자, 두 가지 이상 상태가 공존하는 동적평입니다.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평행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상의 상태가 공존하는 동쪽 평형을 상평행이라고 해요. 즉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플라스크를 막았어. 그리고 여기다 물을 넣어줘. 초반에는 응축은 안 돼요. 왜? 수증기가 있어야지 이것들이 부딪혀갖고 응축이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누가 많아? 뭐가 많아? 증발이 많아. 응?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하고 누가 많나? 이때는 압도적으로 응축 속도가 커. 이해됐어? 근데 시간이 경과하면 이제 증발 속도는 그대로야. 응? 그대로인데 응축 속도가 점점 빨라져. 빨라져. 응? 이해됐어? 그래도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빨라. 근데 또 시간이 경과해. 그러면 이제 플라스크 안에 수증기가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것들이 서로 충돌해갖고 물로 응축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때는 이제 거의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하고 같이.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물 분자하고 들어오는 물 분자가 똑같아요. 이때 증발 속도하고 이제 응축 속도하고 같아지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이제 이때가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한 거야. 이해됐어? 봐라. 밀폐 용기에서의 물의 증발과 응축에서 일정 온도가 중요해. 일정 온도에서 밀폐 용기에 물을 담아놓으면 물의 양이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에 일정해진다. 왜? 일정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동쪽 평행 상태에 이르니까. 왜?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하고 같아져. 그러면 들어오는 물 분자하고 나가는 물 분자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이 더 이상 줄어들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처음에 물의 증발 속도가 수증기의 응축 속도보다는 크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증기의 응축 속도가 커지면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동쪽 평행 상태에서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으므로 밀폐 용기에 들어있는 물과 수증기 양이 일정하니까 더 이상 물의 양이 줄어들지 않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자, 물이 증발하면 액체에서 기체로 돼. 그리고 응축하면 기체에서 액체로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누가 더 빨라? 증발 속도가 더 빠르지. 응축 속도보다. 그러면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가 1보다 작다. 근데 동쪽 평행 상태로 돌아가면 증발 속도분의 응축 속도가 뭐가 돼? 1이 돼. 그래가지고 근데 만약에 열린 용기에서 실험하지. 그러면 야 열린 용기에 실험하면 얘를 포화 상태로 만들기 힘들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물이 증발해.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더 빠른 거야. 계속. 그러다 보니까 물의 증발 속도가 열린 용기에서 물의 증발을 실험하면 물의 증발 속도가 수증기의 응축 속도보다 커서 물의 양이 계속 줄어든다. 라고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한다, 못 도달한다? 못 도달해.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 뭐가 되냐면 그래프로 그려보면 X축이 시간인데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 근데 응축 속도는 점점 빨라져.
이때가 동쪽 평행. 얘가 응축 속도. 왜 증발 속도를 유지한다? 증발 속도는 뭐에서 결정된다? 온도하고 표면적에 의해서 결정돼. 근데 표면적은 거의 변화 없으니까 주로 누구야? 온도야. 온도가 일정해버리면 증발 속도는 일정할 수밖에 없어. 봐봐. 밀폐 용기의 물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보자. 응? 자, 증발 속도는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 즉, 일정 온도에서 물의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 그리고 응축 속도는 용기 속에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응축 속도가 커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용기 속의 수증기 분자가 수가 증가하므로 응축 속도는 점점 커진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동쪽 평행 상태에 이르러. 그러면 옆에 보자. 온도와 증발 속도. 부피가 일정한 용기에 온도가 높아지면 액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증발 속도가 커지며 동쪽 평행 상태에 더 빠르게 도달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온도가 중요하단 말이야. 온도가 일정하면 뭐 더 높게 일정하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까 증발이 잘 일어나. 맞고 증발이 잘 일어나면 더 빨리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하는 거야. 응축이 빨리 일어나니까. 그리고 용의 평형을 보자. 이제 세 번째. 용의 평형은 뭐야? 이거지. 자, 설탕이 물에 녹아 그래가지고 뭐가 돼? 설탕물이 돼. 골고루 녹아들 것 같아. 설탕. 그래. 그러면 우리는 설탕을 뭐라 그래? 녹는 물질에서 용질이라고 그래. 물은 녹이는 물질에서 용매. 용질이 용매에 녹아들는 현상을 용해. 용에 대한 액체를 용액이라고 그래. 근데 용액은 뭐다? 균일하구나. 어디 맛보면 더 달고 어디 맛보면 덜 달아? 아니야. 골고루 녹아 있어. 이해됐지? 그럼 보자. 그러면 보자. 이때 용의 평형은 뭐냐? 제일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용액을 따질 때 용질이 덜 녹아 있지, 더 녹일 수 있지. 이걸 불포화라고 해요. 불포화 용액이라고 해요. 근데 용액이 자기가 녹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녹인 상태를 뭐라고 해요? 포화 용액이라고 해요. 그러면 야, 불포화는 누가 더 빨라? 용의 속도하고 석출 속도 중에 용의 속도가 빨라. 근데 포화는 뭐야? 용의 속도하고 어떻게 다 석출 속도하고 지가 최대한 만큼 녹였지. 그러다 보니까 또 넣어주면 얘가 석출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제 용의 평형은 이 용의 속도하고 어떻다? 석출 속도하고 어떻다? 같아져. 가지고 동쪽 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이게 용의 평형인가 봐. 이해됐어? 그럼 보자. 옆에 나와있지. 자 봐라. 일정 온도에서 일정량의 물에 설탕을 넣으면 설탕이 녹다가 어느 순간에 바닥에 가라앉아 설탕이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뭐가 된 거야? 포화용액이 된 거야. 처음에는 설탕의 용의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석출 속도가 커져 용의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같은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때 동쪽 평행 상태에서는 용의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같으니까 용액 속의 용질의 양이 어떻다? 녹아있는 양이 일정하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러면 보자. 옆에 나왔다. 또 포화용액이 나왔어. 용매의 용질이 최대한 녹아있어 용질이 더 이상 녹지 않은 상태의 용액이다. 포화용액은 동쪽 평행 상태이며 실제로 용의 속도하고 석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근데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걸 뿐이야. 그리고 야, 탄산수의 용해평형. 탄산수는 물에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만든 다음에 만든 것으로 다음과 같은 용해평형이 일어난다.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이지. 그러면 탄산이 돼. 근데 이것도 가역 반응이야. 하고 더 이상 녹일 수 없을 만큼 되지. 그러면 이게 용해평형인가? 넘겨봐. 한번 봐라. 염화 나트륨의 포화수용에 의해서 동쪽 평형. 일정 온도에 염소는 17에 35만 포함된 염화 이온만 포함된 염화 나트륨 수용에 의해 Cl37 방사동 동위원소를 지불했어. 포함된 염화 나트륨을 넣으면 겉으로는 염화 나트륨이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바닥의 고체뿐만 아니라 포화 수용액 속에서도 Cl-37이 발견된다. 이 말은 뭐야? 동쪽 평형 상태의 포화 수용액에 염화 나트륨 용해와 섭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뭘로 만들어? 염화 나트륨을 갖다 소금을 녹여. 근데 제일 처음에는 35만 녹여. 염소. 그러면 이제 염소 35가 포화 수용액이 된다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용지를 갖다가 염화 나트륨을 37이 들어있는 걸 갖다가 넣어. 그러면 용질에서뿐만 아니라 용액 속에도 이게 자리 바꾸지. 그러다 보니까 용액 속에도 Cl37이 포함되는 거야. 이거는 동쪽 평형 상태에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야. 그걸 보여준다.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좀 쉬어? 쉬어?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봐라. 이제 화학평형을 보면, 자, 여기, 봐라. 화학평형은 화학 반응에서의 동쪽 평형 상태야. 이해됐어? 그러면 첫 번째 봐봐. 자, 화학평형은 무조건 무슨 반응이어야 된다? 물리 반응이건 화학 반응이건 전부 다 가역 반응에서만 일어나. 전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하고 같아져야 되니까. 이랬을 때 동쪽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둘이가 서로 간의 변화이기 때문에 동쪽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어떻다? 어떻게 돼? 반응물의 농도나 생성물의 농도가 변해 안 변해? 농도가 일정하단 말이야. 이게 화학평형이야. 이해됐어? 자, 봐라. 가역 반응에서 화학평형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야. 겉보기에는 반응이 정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끊임없이 같은 속도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동쪽 평형 상태다. 이해됐지? 근데 봐라. 이때 자, 대표적인 예가 화학평형의 예가 뭐가 있어? NO2가 뭐가 되는 거야? 이산화질소가 N2O4 4하나2질소가 되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거야. 근데 이때 또 이것도 색깔이 얘가 무슨 색이야? 젓갈색이야. 이 색이 무슨 색이야? 무색이야.
색 변화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반응을 보기가 편하잖아. 관찰하기가. 이산화질소가 기체가 반응하여 사산화이질소가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은 가역 반응이다. 근데 이때 이산화질소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사산화이질소가 되는데 이때 이산화질소는 무슨 반응? 무슨 색이야? 젓갈색. 그리고 사산화이질소는 무슨 색이야? 무색이다. 에? 그럼 그림은 일정 온도에서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를 각각 밀폐 용기에 넣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결과이다. 그러면 이때 보자. 자, 가에서 NO2만 넣었을 때 색이 점점 옅어지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리고 나는 N2O4 사산화이질소를 넣었을 때 색이 점점 진해지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일정하게 유지된다. 가에서는 색이 점점 옅어지는 까닭은 뭐야? 젓갈색의 이산화질소가 결합하여 무색의 사산화이질소가 생성되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서 색이 점점 옅어진다. 근데 나에서는 색이 점점 진해지는 까닭은 무색의 사산화이질소가 분해되어 젓갈색의 이산화질소가 생성되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서 색이 점점 진해진다. 근데 가나에서 시간이 지난 뒤 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까닭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져서 일어나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하면서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화학 평행 상태이기 때문에 이산화질소를 갖다가 넣어두면 색이 점점 옅어지다가 일정해져. 왜?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면서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하는 거야. 근데 사산화이질소를 갖다가 넣어주면 역반응이 우세하기 때문에 요 이산화질소로 되면서 분해되면서 색이 진해져. 근데 더 이상 색이 진해지지 않아. 또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이야. 이해됐지? 그럼 뭐 하라?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산화질소를 가만 넣었을 때, 이산화질소만 넣었을 때 이때는 정반응이 우세하니까 어떻게 돼? 이산화질소는 많이 줄어들지. 이산화질소는 많이 줄어들어. 근데 사산화이질소는 조금 늘어나. 왜? 몇 대 몇이? 개수비가 몇 대 몇이? 2대 2니까. 얘가 이만큼 줄어들면 얘는 1만큼 늘어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리고 t 시간이 지나면 이제 농도가 일정해져. 이때가 뭐야?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번에는 나 N2O4 사산화이질소만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때는 봐라. 자, 사산화이질소는 감소해. 감소해. 근데 이만큼 감소해. 근데 이산화질소는 이만큼 증가해. 이만큼 증가. 이해됐어? 그러면 선생님 말했지. 얘는 1만큼 감소하고 얘는 몇 만큼 증가한다? 2만큼 증가하는 거야. 그리고 t 시간 후에 농도가 둘 다 일정해. 이해됐어? 가는 봐봐. 이산화질소만 넣었을 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감소하고 사산화이질소의 농도가 증가한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두 물질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화학평행이 도달하고, 그 다음 봐봐. 사산화이질소만 넣었을 때 나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산화이질소의 농도는 감소하고 이산화질소의 농도는 증가한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두 물질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화학평형에 도달한다. 근데 이때 농도가 무슨 농도야? 뭘 농도야? 뒤에 배울 거야. 뭘 농도는? 용액 1리터 속에 포함된 용질의 물수야. 이건 물수 아니야. 이해됐지? 자, 근데 옆에 봐라. 화학평형과 농도. 화학평형 상태에서 전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반응물과 성분물이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반응물의 농도하고 생성물의 농도가 같은 게 아니야. 서로 틀려. 틀리게 일정한 거야. 이해됐어?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지 같은 건 아니야. 동쪽평형 상태에서 틀리잖아. 둘 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화학평형의 특징이 있다. 화학평형의 특징에서 1번 첫 번째 보잖아요. 자,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가역 반응은 화학평형에 도달한다. 그 다음 반응물과 생성물이 함께 존재하므로 존재하며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제 화학평형은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농도가 어떻게 된다? 둘 다 존재해. 화학평형에 있으면 양은 줄어들지만 둘 다 존재하지. 그리고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돼. 그 다음 세 번째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하고 이제 같은 동쪽 평형 상태. Y축이 뭐야? 반응 속도면 농도가 아니라 반응 속도면 이제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하고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맞나? 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됐지? 봐봐. ENO2하고 N2O4의 반응에서 NO2만 이산화질소만 넣었을 때 반응 속도는 정반응 속도는 처음에는 반응 속도가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NO2의 농도가 감소함으로 반응 속도는 점점점 작아진다. 그러다가 역반응 속도는 처음에는 N2O4만 존재하므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응 속도가 0이다. 시간이 지나면 N2O4의 농도가 증가하므로 반응 속도는 점점 커진다. 그리고 시간 T가 이후에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와 같은 화학평형 상태이다.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봐. 화학평형에서 반응물과 생성물, 가역 반응에서는 반응물이 모두 소모되어 생성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물이 반응물로 변하는 역반응도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역 반응에서는 반응물이 다 없어질 수 있어. 라고 생성물로도 변할 수 있어. 그러나 가역 반응은 뭐야? 양방향에 다 일어나기 때문에 반응물이 다 소모되는 게 아니야. 왜? 역반응이 일어나면 반응물이 새로 생성되잖아.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 네. 그리고 자, 봐봐. 이게 중요해. 네 번째가 중요하다. 네 번째가 중요하다. 앞에 있는 계수비는 화학반응식 계수비는 화학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반응하거나 생성된 물질의 농도비에 해당한다. 야, 화학반응식의 계수비는 뭐라고? 화학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할 때까지 반응하거나 생성된 물질의 농도비에 해당한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가 만약에 뭐냐면 이 A고 예를 들어서 이 A고 얘가 B고 얘가 C가 생성돼. C가 생성돼. 그럼 이 C가 생성된다 그래.
그러면 얘들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거야? A 대 화합평행에 도달하기 전에 2대 1대 2로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 A가 2몰이 감소하면 B는 1몰이 감소하고 C는 2몰이 생성되는 거야. 봐봐. 여기서는 봐라. 그러니까 여기가 안 나왔지. 여기가 지금은 여기가 안 나왔단 말이야. 여기가 안 나왔단 말이야. 계수비가 안 나왔어. 에? 근데 A는 몇 몰이 감소했어? 그렇지. 1몰이 감소했어. 응? B는 2몰이 감소했어. 그리고 C는 몇 몰이 생성됐어? 그렇지. 2몰이 생성됐어. 따라서 A는 1이고 B는 뭐야? 2고 C는 2란 말이야. 그러니까 화학평행 전까지는 이게 성립해요. 근데 화학평행 때는 일정해 버리니까 성립 안 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이해됐지? 따라서 봐라. 그림은 스몰 a 플러스 스몰 b 플러스 스몰 c 반응에서 시간에 따른 각물질의 농도를 나타내는 거다. 시간 t 이후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는 일정하다. t에서 화학평행에 도달했으니까 화학평행에 도달할 때까지 A는 1몰 농도가 감소하고 B의 농도는 2몰 농도가 감소하고 C의 농도는 2몰 농도가 증가하니까 반응 농도 B는 A, B, C가 1대 2대 2다. 따라서 화학 반응 시 계수 B는 화학평행에 도달할 때까지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물질의 농도 B에 해당하므로 이 화학 반응식은 A 플러스 2B는 2C다. 따라서 근데 화학평행 상태에 존재하는 각물질의 농도 B는 틀리지. 몇 대 몇이야? A가 3 남아있고 B가 1 남아있고 C가 2가 생성됐잖아. 그러니까 이 농도 B는 화학평행 상태에 도달한 농도 B는 계수 B하고 틀리지. 따라서 화학평행 상태에 존재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B는 화학반응식 계수 B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해됐지? 넘겨서 130페이지 한번 풀어봐. 풀어보세요. 알겠지? 네. 뭔 말인지? 아이고.
그것도 풀어봐. D하고.
모르는 거 있어? 모르는 거 있어? 몇 번? 숫자 4번. 네. 응? 숫자 말고 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침 해봐. 불러줘? 제침 해봐. 그래갖고 모르는 거 물어봐. 그 4번에 2번. 4분의 2번? 네. 자, 아니지. 0에서 t도 정반응만 일어나는 게 아니지. 그러면 대표자랑 문제예요. 4분의 2번. 자, 물의 양이 자 보자. 그림은 밀폐된 용기 안에 물을 넣고 시간에 따른 H2O의 가스분의 H2O 리퀴드 양을 나타냈대. 그러면 T2일 때는 동쪽 평행 상태에 도달했다. 그러면 보자. 자, 보면 야, 물의 양은 T1일 때가 T2보다 크지? 물은 점점 줄어들잖아. 이렇게 봐봐. 물의 양은 계속 증발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 양은 줄어들어. 그러다가 동쪽 평행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줄어들지 않지. 왜?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응축 속도하고 증발 속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어. 그러니까 동쪽 평행 상태가 될 때까지는 줄어들어. 근데 열린 용기는 동쪽 평행 상태에 못 도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달아나고. 이해됐어? 네. 그 다음 또. 몇 번은 모르겠어. 대표자에서 2번에서 4번에 5번. 4번에 5번. 자, 정반응 속도는 감소하고 역반응 속도는 점점 증가해야지. 네.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다음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지. 이걸 풀어와. 이거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또 그거 해줄게. 그다음 평형상수를 보자. 평형상수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걸 그 값을 몰롱도로 해가지고 나타내는 상수가 뭐다? 평형상수야. 어? 우리가 왜 평형상수를 계산하냐면 앞으로 얘가 어떤 반응으로 진행될지, 궁극적으로는 정반응이 우세할지 역반응이 우세할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하는 값이야. 평형상수는 동적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뭐에서 반응물의 농도하고 생성물의 농도를 갖다가 해가지고 구하는 상수야. 근데 이 평형상수를 구하려면 뭘 이용해야 된다? 농도가 몰농도를 이용해야 되네. 몰농도가 뭐야? M으로 쓰는데 용액 뭐야? 용액의 부피 분의 리터다. 용질의 몰수로 하는 거야. 갖고 단위는 몰 퍼 리터로 쓰거나 나지으로 쓰면 되네. 응? 봐봐. 몰농도는 용액이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을 몰농도로 한다. 단위는 나지엠 또는 몰 퍼 리터를 사용한다. 여기서 A는 A 몰농도는 A의 몰농도를 의미한다. 화학평형에서 농도는 몰농도를 사용한다. 기체의 몰농도는 기체의 부피는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의 부피와 같으므로 기체의 몰농도는 1리터의 용기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으로 나타낼 수 있다. 평형상수는 뭐야? 이때 평형상수가 있는데 평형상수는 뭐라 그랬어? 선생님. 자, 평형상수는 화학평형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비다. 일정 온도에서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반응물의 농도의 곱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의 곱의 비는 항상 일정하다. 응? 이 평형상수는 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온도. 평형상수는 뭐에서 결정된다? 온도에서 결정된다. 결정되는데 이때 온도가 일정해버리면 평형상수는 일정해버려. 이해됐어? 이 평형상수는 뭐냐? 화학 반응이 평형상태에 있을 때 반응물의 농도의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의 곱에 비하고 같다. 그럼 봐봐. 이때 화학평형에서 농도비의 규칙성을 봐라. 일정 온도에서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의 농도를 달리하여 밀폐용기에 넣고 반응했다. 이때 표는 반응이 화학평형에 도달했을 때 물질의 평형농도와 평형농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냈다. 1과 4 실험에서 평형농도가 달라도 항상 반응물의 농도의 곱분의 생성물의 농도의 곱비는 값은 일정하지. 얼마로 일정해? 10으로 일정해. 이게 상수로 일정하잖아. 그래서 평형상수라는 거야.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의 곱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의 곱의 비는 항상 일정하다. 이때 평형상수는 K로 나타나는데 화학평형에서 반응물의 농도의 곱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의 곱의 비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반응했지. 그러면 평형상수 K는 자 A 반응물 A의 몰농도 B의 몰농도 곱하기 생성물의 몰농도 C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A, B, C, D는 각 물질의 평형농도다. 그리고 정반응이 평형상수가 K면
역반응은 뭐야? K분의 1이 되는 거야. 평행상수가 옆에 나왔어. 정반응의 평행상수가 K면 역반응의 평행상수는 뭐다? K분의 1이 되는 거야. 왜? 안 되니까. 이해됐어? 네. 그리고 야 각각의 평형 농도는 뭐냐? 화학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평형 농도라고 그래. 그러면 139페이지는 다음 시간부터 하자. 응? 다 못하니까 어차피. 알았어? 가도 돼? 오늘 빨리 가. 좀 빨리 가. 선생님 빨리 끝냅니다. 있잖아. 좋지?